내려와서 참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건을 판단했을 때 분기에서 이제 명령어들을 각각 나눠서 실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외에도 반복 구조는요.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참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건을 판단했을 때 거짓인 경우는 거짓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명령으로 빠져서 해당하는 동작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금 순서도에서 보여주는 이 기호들인데요. 이 기호 6,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더 많이 있나? 그런데 이런 순서들 중에서 지금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내용만 좀 알고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각 기호의 특징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차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 수행하고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A라는 이제 화면에 글자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글자, C라는 글자를 이제 하나 출력하는 것이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숫자 구조는 뭐 간단해서요. 굳이 우리가 순서를 제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당하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그냥 바로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요.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이 결과가 출력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 하는 이 코드들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구조를 가지고 코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시간을 아주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구조는 우리가 동일한 코드를 지정해서요. 그 횟수나 조건만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처럼 for in range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while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이제 거듭해서 반복되는 이제 과정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for in range문은요. i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값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할지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PT 같은 경우는 5번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5번 반복을 할 건데요. 반복해요, 이 일도 반복해요 라는 글자를 전체 5번, 즉 10줄을 출력하게 되겠죠. 파이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탭만큼 밀어서 해당하는 이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바로 파이썬에서의 이렇게 반복문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는요, 지금 이제 기본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인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 값을 몇 번 동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키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고요. 그쵸?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뭐 아까는 176이나 155라고 입력했던 것처럼 이제 값이 들어오겠죠. 어쨌든 그러면 그 들어온 값은 hat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 hate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int 값으로 형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155가 됐든 176이 됐든 간에 입력된 결과를 가지고 16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입력한 값이 155였다면 160보다 작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놀이기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와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을 명시하고 규칙에 따라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명시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기호주의라고 하는데요. 기호주의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할 때 시도가 이제 이 인공지능을 바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호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규칙을 입력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 기호에 의해서 결과를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기호주의라고 합니다. 또 이제 문제 해결과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요. 작업의 순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순서도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순서도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순서도로 이제 어떤 방법을 표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화면이 덩치가 굉장히 커져서 보기가 불편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작업의 순서를 알려주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의사 코드를 통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하고 순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들을 우리는 순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가 무엇인지 용어상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순서도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순서도로 이제 표현되는데 왼쪽과 같이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오른쪽 결과처럼 순서도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 코드는요, 굳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순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의사 코드라고 하고요. 의사 코드를 얼마나 자세히 작성을 했는가에 따라서 개발자가 코드로 변환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의사 코드는 이제 의사 코드가 뭔지 좀 알아 키워드 용어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의사 코드는 인간이 언어에 가깝고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보여주는 기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행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호로 이제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순서도라고 합니다. 의사 코드와 순서도의 차이점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좀 나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에요. 말 그대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요. 이제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간단하고 단순화해서 컴퓨터의 동작 원리나 방식에 맞추어서 기호를 이제 표현하고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만큼은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놀이공원에서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키가 몇 cm 이상인지 임산부나 심신미약자인지 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임산부나 시am 이제 심신미약자로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순서도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단순한 선택 순서도가 존재하고요. 복잡한 구조의 순서도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모델, 규칙 기반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모델들을 우리는 규칙 기반 모델,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의미하고요. 이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두어서 어떤 이제 좀 약간 수준 높은 형태의 현실적인 문제를 전문가와 등이 이제 같이 해결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이제 명시적 프로그램과 이제 이 규칙 기반 이제 알고리즘, 규칙 기반 프로그램, 규칙 기반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160cm 이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 규칙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적 프로그램의 한계, 단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머신러닝의 장점, 즉 명시적 프로그램의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머신러닝이 만들어졌잖아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통해 기계가 이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도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규칙을 가지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은요, 명시적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기법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규칙을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키워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ode.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딩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요거보다는 좀 네. 좀 여기로 가볼까요? 약간은 제 종류가 되게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엘사를 가지고 이제 기본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코드에 보시면 뭐 20단계를 다 클리어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로그인해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간단하게 스크래치 비슷한 블록 코딩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간단하게 샘플 코딩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라인을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 거냐고요. 먼저 지금 그림을 이렇게 앞으로만 가네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 넣습니다. 그다음 런 했어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이어서 하겠다고요.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2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턴도 하래요. 근데 이제 움직이면서 턴도 하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한번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해석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꺾어지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자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먼저 앞으로 뭐 어떻게 돼요? 앞으로 먼저 이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꺾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꺾어야겠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 꺾고 나면 얘가 어디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면 앞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딱 돌아요. 이렇게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따라서 좀 앞으로 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100만급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잘 코드를 완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스크래치처럼 생긴 이 코드들을 이제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뭐 가져보도록 하겠다고요. 여러분께서 파이썬이나 블록 코딩을 해보셨다면 쉽게 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샘플 예시만 한번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쉬운 것만 하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운 것만 시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이 문제들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그립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좀 돌아야겠나요? 그렇죠? 돌아야 됩니다. 다시 네, 이렇게 이제 블럭이 다시 앞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